범이론적 모델, 단계적 설득이란 게 있습니다. 자, 범이론적 모델, 소비자의 지식과 행동을 5단계로 나눈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숙고 전 단계, 제품이 존재하는 것도 모르거나 필요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를 얘기합니다. 숙고 단계, 언젠가 그 제품을 사용해 봐야겠어. 세 번째, 준비 단계, 고객은 제품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제품을 혜택과 장점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상태. 속에 뭐가 들었지? 건강에 좋을까? 가격은 얼마지? 행동 단계, 잠재 고객엔 행동 또는 구매 단계에 도달했다. 카드 여기 있습니다. 5번째, 유지 단계, 제품이 고객의 일상의 일부가 된 상태. 이게 뭐냐면 단계적 설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 딱 보자마자 여러분 너무 반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한 남자 있던가요? 혹은 여자분이 당신 너무 내가 딱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네. 나랑 60년 같이 살래?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단계적인 게 필요하다. 만나보다 보니까 좋아 보이고, 만나보다 보니까 이런 버릇이 있는데 이건 감수할 수 있을 것 같고, 감수할 수 없으면 안녕 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연애랑 마케팅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도 똑같아.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는 너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제품 있는지도 몰라. 눈치도 못 채. 그래서 처음에 뭘 보냐면 제품 차별화에 대해서 봐요. 헤드카피 같은 거. 이게 뭐가 틀린 게 있어? 뭐가 달라? 그래서 처음에 시선 어떻게 뺐는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숙고 단계. 언젠가 그 제품을 사용해 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래, 검색을 하기 시작하죠. 예, 검색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 나온 게 보다 온라인 쇼핑몰들이에요. 그 다음에 준비 단계. 고객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속에 뭐가 들을지, 건강에 좋을지, 가격이 얼마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행동 단계, 카드 여기 있다. 유지 단계, 고객의 일상이 된다. 이 5단계를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관리를 해야지만 할 수 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건들죠. 왜냐면 처음 딱 나오자마자 막 뭐라 그러죠? 그 궁금증 마케팅이라고 하나요? 궁금하게 막 티저 막 뿌려대고 프리미어하고 유튜버들이 막 붐업을 하기 시작하죠. 막 그런 다음에 짜잔 이렇게 나타나는데 짜잔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충격적으로 나타나죠. 막 엄청나게 막 달리거나 뭐 아니면 엄청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이러고 나오거나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차 바꿀 때 언젠가 그랜저 한번 타봐야겠어 라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준비 단계. 이제 내 차가 좀 문제가 있거나 대리점 가기 직전이야. 그때 뭐 하죠? 수많은 정보를 뿌려놔야 돼. 쫙 뿌려놓은 다음에 이거에 어떤 게 좋은지, 그랜저가 좋은지, 소나타가 좋은지 막 이런 것도 비교하다가 그다음 행동 단계 구매를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뭐가 유지 단계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동호회 활동 같은 것도 잘 관리해야 돼요. 얘네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쓰다가 불만이 나오지 않게 불만이 있더라도 그걸 잘 정당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자, 요거를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 어떻게 쓰느냐. 상세 페이지 똑같아요. 처음 보면은 그냥 쓱 내려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길면 안 읽어요. 길면 안 읽습니다. 맞아요. 근데 처음엔 그래요. 처음에는 길면 안 읽어. 그냥 근데 짧은 것도 안 읽어. 무슨 얘기냐면 다시 쓱쓱 보는 거야. 딱 제목만 보고 넘어가고 제목만 보고 넘어가고 쓱 내리다가 넘어가고 그때 뭐 어떻게 하면 멈추냐? 뭔가 특이한 게 나오면 멈춰요. 그다음 이게 숙고 전 단계라고 합시다. 숙고 단계 그 제품 사용해 봐야겠어라고 하고 즐겨찾기 해놓죠. 몇 개 제품이 이제 후보군이 생겼어. 그다음 그러면 쓱 내려가면서 뭘 읽냐면 제품의 중간에 헤드 카피들을 읽기 시작해요. 딱딱딱딱딱 그래 이 제품은 라텍스고 강도가 몇이고 괜찮은 것 같고 애기랑 써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준비 단계 이거는 세세하게 따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세세하게 따져보기 시작해. 뭐 이게 진짜 라텍스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텍스는 이렇게 누렀을 때 퍼지는 성질이 있고 메모리 폼은 쓱 가라앉는 성질이 있는 거구나. 경도는 몇 그램이 좋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줘야 되고 네 번째는 뭐냐면 카드 여기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같은 거. 지금 사셔야 된다. 한정 판매. 그 다음에 5번째 제품이 고객의 일상의 일부가 된 상태. 자 이거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어떤 단계냐면 쇼핑몰에 다시 방문하는 경우예요. 혹은 상세 페이지에 다시 들어온 경우 없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가 산 제품에 대해서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개는 내가 제대로 쓰고 싶어서 내가 놓친 게 있는가 보러 들어와요. 고객 후기들을 괜히 읽기도 하고요. 자동차 사거나 뭐 오토바이 사거나 이러면은 내가 타고 있는데 내게 시승기를 계속 봅니다. 내가 타고 있는데도 동호회 가입해서 막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그래요. 왜?
고객들은 소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내 제품의 일부가 됐잖아. 내 일상에. 그래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보려고 들어오기도 하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산 제품을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내가 선택을 했는데, 뭔가 핸드폰을 샀어. 내가 펜텍 걸 샀어. 옛날 걸 샀는데, 안 알아줘. 애플하고 삼성은 알아주는데, 펜텍 거 안 알아줘. 그럼 어떻게 해요? 펜텍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혹은 거기에 다시 들어와서 그래 내 선택이 옳았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네. 그러니까 내 선택이 옳았어라고 핑계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그거를 다 하면 어떤 상태가 나오냐? 이런 게 나옵니다. 슬립스파 상태 페이지인데 자, 볼까요? 슬립스파라고 해서 라텍스 베개에서 거의 탑셀러입니다. 굉장히 잘 팔고 있는 제품 업체고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이 5가지 단계를 하죠. 어떻게? 처음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대표님이 나와서 엄지척 꺼지지 않는 톡몰드 라텍스의 편안함. 꺼지지 않아. 이렇게 헤드카피를 딱 때려요. 그래서 꺼지지 않아? 그리고 뭐가 나오다? 뭐가 나오냐면 어깨 최초 배송 전 100% 라돈 검사합니다. 고객이 알고 있는 공포를 건들면서 남들이 보여주지 않는 이런 서브 통신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처음에 무료 증정 뭐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오늘 사면 오늘 출발 뭐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일단 시선을 잡아.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중간 단계. 두 번째 들어와서 이제 즐겨찾기 하기 위한 단계죠. 그때는 어떤 거 하냐? 이렇게 쭉 내려가면 5년 꺼진 보장. 아직도 내 맞춤 수면 솔루션 되게 많네. 쭉 보고 이렇게 딱 집중해서 모아줘요. 집중해서 모아준 다음에 베개 안 맞고 오래도록 병 키운다. 우리는 왜 제대로 잠을 잘까? 즉 중간 단계만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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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떠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리커멘드 노트라고 해가지고 체격이 작으신 분이나 평소에 낮은 베개를 선호하신 분들 중에서도 클래식 M을 추천드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들어가죠. 세세하게. 그래서 세세하게 설명이 들어가요. 그거를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쭉 내려볼까요? 굉장히 깁니다. 이 상세 페이지의 길이는 24만 픽셀 정도 됩니다. 디자이너 분들이 들으면 아주 기겁할 만한 길입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상세 페이지인데 상세 페이지에서 꼭 라텍스 베개를 구입하기 전에 꼭 체크를 해보세요. 자, 내 피부에 라돈은 없을까? 라돈 안식전 테스트 베개 겉커만 빨면 깨끗해질까? 가장 깨끗한 베개는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가 또 10개가 나와. 엄청나죠?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알겠어. 그냥 내가 살게. 알겠다고 살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꼼꼼히 따지다 보니까 여기만큼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는 데가 없어. 그럼 끝나요. 샀어. 샀는데 또 들어와. 왜? 내가 슬립스파에서 라텍스 베개 샀다? 여보 잘했지? 라고 했더니 그게 뭐야? 간호단은 알지만 슬립스파 모르잖아. 자, 그래서 다시 들어와 봤어. 들어와서 뭐에 또 핑계를 얻느냐? 뭐에 핑계를 얻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리얼 스토리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1년 4개월째 사용 중이에요. 1년 4개월째 사용했더니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3년 8개월째 사용 중이에요. 아유, 3년 8개월째 쓰니까, 그래. 이게 값도 싼데, 이렇게 가족들이 가성비로 고르는 거야. 내가 잘 고른 거 맞아. 맞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고객의 이야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보다 깨끗하게 쓰는 방법 혹은 들어와서 이 커버 말고 이것만 바꿔보면 좀 더 깨끗해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커버도 보여주고 하니까 좋은 상세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끝도 없이 내려가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요. 예, 저는 굉장히 좋은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것처럼 이 범위론적 모델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상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너무 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길면 나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짧아도 나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길고 풍부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고객들은 어쨌든 사러 들어왔어. 사러 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수다를 더 듣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사랑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제품이 쓰레기면 안 팔립니다. 제품이 너무 차별점이 너무 명확하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삼성 핸드폰이야. 그리고 LG 핸드폰이 싸웠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 당연히 삼성이 이기겠죠. 대중적으로 봤을 때 삼성이 더 좋다고 얘기하니까 LG가 상세 페이지를 구구절절하게 만들고
범이론적 모델을 써서 상세페이지를 만든다고 삼성을 더 잘 팔 수는 없어요. 냉정한 현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 LG는 상세페이지를 짧게 만들어야 될까? 아니에요. 길게 만들어야 돼. 왜 길게 만들어야 되나? 아주 간단하죠. 몇 명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세페이지 역할과 쇼핑몰의 역할은 그거예요. 몇 명이라도 잡아야 될 거잖아. 몇 명은 읽고 앉아있다 보니까 뭐 디자이너한테 좋대. 그럼 살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LG는 그걸 잘 못했습니다. 심플병에 걸렸죠. 예, 어쨌든. 자, 범이론적 모델 사용 방법은 뭐냐? 5단계를 다 다루는 광고를 만드세요. 간단히 말하면 잘 모르는 제품에 대해 완전히 알기에 필요한 세세 항목을 그냥 전부 다 포함시켜라. 이러면 돼. 자, 일정 기간 동안 1단계에서 5단계로 전개되는 일련의 광고를 만들어라. 이건 대기업에서 많이 하죠. 처음에 차가 라인만 보여. 좀 이따 보면 달려. 좀 이따 보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추천하기 시작해. 좀 이따 보면은 막 뭐라고 하죠? 이거를 왜 안 사냐? 몇만 대 팔렸다. 뭐 이런 기능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최악인 거 아시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노출도를 확보할 수가 없다. 다만 위에 있는 거 있죠? 5단계 다 다루는 광고를 만든다. 간단히 말하면 잘 모르는 제품에 대해 완전히 알기에 필요한 자세한 항목을 그냥 전부 포함시키세요. 그럼 돼요. 어이구 잘 만들었다. 예, 저희도 마케팅이 쉽다라고 전 얘기하거든요. 왜? 다 때려 부어. 그럼 돼. 진짜 그러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다 때려 부어요. 다 때려 부은 다음에 우선순위만 조정하죠. 요거 하면 좀 혹할 것 같네. 위로 올리자.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 한데 구구절절해서 밑으로 좀 내릴까? 길 좀 내리던 사람들이 핑계를 리얼토리는 중간으로 할까? 아래로 할까? 아니면 아주 대표적인 리얼토리는 제일 위로 보낼까? 일단 다 나열을 해보세요. 이거 줄여도 좋은 상세 페이지는 없어요. 줄여도 좋은 컨텐츠도 없습니다. 다 알려주면 당연히 더 살 확률이 높아지겠죠? 저희 마케터는 무언가를 했을 때 높은 확률로 팔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실수도 할 수 있고 제품이 쓰레기라서 못 팔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쓰레기라도 한 개 더 팔 수 있는 사람이 마케터입니다. 자, 접종이론 소비자가 평생 당신을 선호하게 만들어라. 이것도 4번 다라바바 7번째네요. 예, 17번째 중에 7번째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니체란 분이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접종이란 이론이라는 건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깔 거란 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미리 깝니다. 미리 까서 공개를 해버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중국산 조명이라고 중국산 조명 다 똑같은 건데 네가 뭐가 달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달라요. 이게 접종이론이에요.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우아하고 럭셔리한 조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해. 미리 경쟁업체가 어떻게 나를 깔지를 예측을 해요. 고객이 예를 들어 조명 가게 갔더니 온라인 쇼핑몰들 다 중국제 조명이에요. 우리 거랑 똑같아. 그냥 싼 거 사세요. 다 똑같아. 그냥 전기 잘 켜지고 몇 년씩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 그냥 여기서 사야겠다. 나랑 친절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명업계 탑셀러죠. 1, 2등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공간 조명이라는 업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 조명이라는 업체는 지금 3년째 공간 조명 vs 저가 조명이라는 코너가 제일 위에 붙어 있어요. 공간 조명 직접 뜯어서 보여드리는 조명을 구입하실 분이라면 꼭 알아야 됩니다. 볼까요? 보면은 직접 뜯어서 보여주는 공간 조명 저가 조명 잘 보세요. 조명이 다 비슷해 보이고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 조명 만드는 업체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9가지는 체크하셔야 돼.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어떤 게 체크가 따르냐? 바로 철판 끝이 날카롭거나 울퉁불퉁하면 저가 조명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어요? 같은 중국 조명이라도 달라. 예뻐 보이지만 끝이 울퉁불퉁한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손가락이 다칠 수도 있고 지지를 이렇게 처지거나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야. 손을 잡을 때 쉽게 휘거나 변형되면 저가 조명이야. 휘어서 잡아봤어? 이렇게 단단해야 된다니까. 제조사와 등급을 알 수 없는 LED 칩을 이용하고 있어 혹시? 그럼 저가 조명이지. 대기업 LED 칩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지. 도색이 흘러내리거나 흠집이 있는 거 확인했어? 그런 거 체크 안 하고 어떻게 조명 사? 자,
이렇게 9가지가 나옵니다. 너트가 얇고 연한 재질이면 저가 조명. 우린 너트도 단단하게 잘 고정시키는 조명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저 오프라인 매장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조명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저가 조명은 다 똑같아. 이게 우리 거 써. 그게 튕겨져 나가지. 이게 접종 이론. 이해가 되실까요? 경쟁자가 나를 어떻게 깔지 알고 그것을 미리 주사를 놔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곡 다칠 공격을 경고를 하고 약하게 공격하고 강력한 방어를 접종한다. 약간 백신 같은 거죠. 자, 온라인에서 이렇게 쓰이고요. 좀 크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접종 이론의 예, 광고업자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의 경쟁자가 자신의 회사를 어떻게 비난하는지를 공개하고 그 비난을 약한 공격의 형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방법을 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정비소의 경우는 경쟁업체들은 고객님의 범퍼에 조금 찌그러진 부분을 펴려면 $1,000가 넘게 든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조금 적게 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쭉쭉쭉 하면 통 펴지는데 이거 100만 원이 달라고 할 거란 말이야. 우리는 이거 5만 원이면 할 수 있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손받아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고객한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공임나라예요. 부품 딴 데서 사주고 공임만 받을게요. 뭐 이런 거죠. 이게 접종이론이에요. 뭐냐면 그냥 여러분 공임만 받는 공임나라입니다. 공임만 받고 이제 저렴하게 정비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부품 가격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달라붙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범퍼가 깨지면은 저기 가면 다 갈라고 할 거야. 그럼 얼마 들어? 200만 원 들겠지? 200만 원 들면 보험 할증돼 안 돼? 할증되겠지? 우리는 할증되지 않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 것같이 고쳐드릴게. 이게 접종 이론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정비소들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들은 썩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피자 가게, 경쟁업체들은 신선한 모짜렐라를 쓴다고 말하지만 미리 잘게 찢어서 커다란 비닐봉지에 담아 파는 모짜렐라를 산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피자는 아침마다 모짜렐라를 손으로 찢어버려요. 이런 거를 잘했던 업체가 서울우유 같은 거예요. 좀 긍정적인 방향이죠. 여러분 1등급 저도 1등급 너도 1등급 나도 1등급 이 서울우유는 다르다. 체세포수를 보셨나요? 나 100% 체세포수까지 1등급 이게 접종이래.